자, 제가 어제 말해드렸던 상황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상황이 심각한데요. 오늘 기사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주장해왔던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매입 기업 스트래티지가 32개의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한때 7만 1천 달러 선을 하회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32개를 팔았다는 숫자만 보면 큰 물량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비트코인 장기 보유와 매수를 상징하던 스트래티지에서 매도 공시가 나왔다는 점이고, 시장에서는 이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강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다시 빠르게 밀리면서 약 2주 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낮게 거래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스트래티지까지 팔면 이제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기관들도 던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이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건 지금 스트래티지가 왜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그동안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DAT 구조로 매집해 왔기 때문인데요. DAT라는 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쉽게 말해서 기업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회사의 재무 자산, 국고처럼 보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재무 전략 안에 비트코인을 넣고 가는 구조라는 거죠. 자,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DAT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소식이 강한 상승 재료가 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할 때마다 기관 매수와 DAT 기업들의 매집 흐름이 같이 붙으면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스트래티지 매각 소식이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밀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기업과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항상 자기 돈, 현금으로만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은 기업의 주식을 대가로 부채를 일으키고 추가 발행까지 하면서 심지어 무리하게 레버리지까지 써가며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더 큰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리스크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단순히 코인 가격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까지 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대출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상의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자,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던져지는 비트코인 물량에 또 한 번 더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와 투자 심리가 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덤프 물량이 나오는 사실상 악순환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연쇄 청산과 연쇄 파산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장 전체적인 하락은 그냥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어서 패닉셀이 나와 생긴 하락이라기보다는 스트래티지 매각으로 드러난 DAT 구조 리스크와 기업, 고래들의 무리한 포지션 문제가 같이 겹치면서 나와줄 수밖에 없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죠. 자, 하지만 문제가 있죠.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관세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 그리고 이번 스트래티지 매각 소식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고래들은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했고 그 과정에서 가격 하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의 하락은 그냥 단순히 코인 시장이 망해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무리한 DAT 구조와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 매도로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하락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현재 수많은 악성 매물들이 쌓였고 RSI도 보시는 것처럼 23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단기적으로는 과매도권에 가까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시장 안에서 공포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즉, 아직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은 더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실수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 하락과 눌림의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나오는 하락과 눌림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냈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겉으로 보면 스트래티지 매각과 DAT 구조 리스크로 공포가 강한 하락 구간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던질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기업과 고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1년 만에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였던 비트코인 물량들과 바닥 구간에서 매집한 비트코인을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처럼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고래들은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보고 저점 바닥 구간에서는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다시 매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매도됐다는 겁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대가 해소되기 시작한다면 거래량과 함께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과 고래들 같은 경우에도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도된 시점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비트코인 물량들을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이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덤프 물량들과 악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공포 구간에서 물량을 뺏기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반등이 나올 때 어디서 정리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격 상승은 천천히 길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버리고 그 구간을 놓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따라붙었다가 가장 비싼 자리에서 물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한 번 더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번처럼 스트래티지 매각 소식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DAT 구조 리스크까지 같이 부각되는 구간에서는 더더욱 기준 없이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스트래티지가 32개를 팔았냐 안 팔았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동안 절대 팔지 말라고 말해왔던 대표적인 비트코인 보유 기업조차도 시장이 흔들리면 재무구조상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홀더분들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공포에 던지면 가장 싼 자리에서 물량을 뺏길 수 있고 반대로 반등이 나왔을 때 욕심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면 또 한 번 더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에 그대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코인 투자를 초기부터 진행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고래 지갑들의 트랜잭션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기업과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바닥 구간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시점들을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비트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 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금전 요구나 투자 강요가 나온다면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고래 지갑들이 단순히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 거 아니냐는 건데요. 만약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한두 기업이나 고래 지갑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비슷한 타이밍과 패턴으로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그 전에 충분한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물량들을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고래들의 비트코인 물량 이동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거래소 지갑 이동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확인해 보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 리스크여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